영웅기에 따르면 고수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하여 술도 마시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고 하며 위엄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군인에 알맞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렸으나 1000명이라 일컬었는데 이들 모두는 갑옷과 투구로 잘 무장되어 있었고 잘 훈련받은 상태였기에 매번 적진을 공격할 때마다 함락시키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고순이 이끄는 군대는 함진영이라 불렸다 합니다. 여포의 부하 장수 한해 사람 항명이 반란을 일으켜 밤중에 여포의 지소를 기습했기에 여포는 측간을 통해 빠져나가 고순의 진영으로 반수론을 합니다. 이렇게 여포가 자신의 진영으로 오자 고순은 혼란에 빠진 여포를 진정시키며 장군께서 제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여포가 한해 놈들의 말소리였소 라고 대답하니 고순은 이는 항명의 지시로군요 라고 말한 뒤 군을 이끌고 여포의 지소로 진격했다 합니다. 그리고 여포의 지소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항명의 군대를 향해 국로를 쏘아대며 공격을 가했기에 항명의 군대는 지린멸렬하며 퇴각했는데 이로 인해 항명의 군대에서 내분이 일어나 항명의 부하였던 조성이 항명을 공격했다 합니다. 그래서 고순은 그 틈을 타 항명의 군대를 기습해 그를 죽여 반란을 진압하였고 이어서 조성을 여포에게 보내어 항명이 일으킨 반란의 배후에 원술과 진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이후 여포는 항명의 반란을 진압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한 고순에게 포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푸대접을 했다고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고순이 이끄는 정예군을 빼앗아 자신의 친척인 위속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다시 위속의 병사들을 고순에게 돌려주어 그가 지휘를 하게 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고순은 끝내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산의 장패가 서주 낭야국 고현을 공격하며 그곳에서 얻은 재물을 여포와 나누기로 하였으나 그는 재물을 얻은 뒤 입을 닫고 여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포는 직접 장패를 찾아가 재물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에 고순은 여포에게 장군께서 몸소 동탁을 죽여 그 위명이 널리 퍼져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 단정히 앉아서 주위를 돌아본다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벼운 일로 직접 출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승리하지 못한다면 명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다 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고순의 말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장패를 공격했는데 고순의 걱정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다 합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고순은 여포의 행동을 매번 지적하며 무릇 집안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충신이나 밝고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거동하실 때 치밀히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번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길 좋아하시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간언했다 합니다. 물론 여포도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고순의 충성심을 알고 있었으나 그를 중용하지는 않았다 합니다. 건한 3년 유비가 서패에서 병사 만여 명을 모으며 세력을 키우자 여포는 이를 우려해 유비를 공격했고 이에 유비는 도망쳐 조조에게 몸을 위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포는 원술과 연합하여 조조의 지원을 받은 유비를 다시 공격했는데 이때 고순이 선봉으로 나서서 유비의 군대를 격파했고 지원을 한 하우돈의 군대도 격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조조가 직접 나서자 여포군은 연전연패하였고 이에 여포는 할 수 없이 하비성으로 퇴각하여 그곳에서 농성을 하며 조조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여포는 진궁 고순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기병을 이끌고 조조의 수송로를 끊으려 했는데 여포의 처가 반대하며 장군께서 친히 조조의 수송로를 끊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궁 고수는 서로 사이가 나쁘기에 장군께서 밖으로 나가시면 그들은 필시 힘을 합쳐 성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이 함락된다면 장군께서는 어디에서 자립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기에 여포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합니다. 이후 조조는 수공을 써서 하비송을 물에 잠기게 하였고 이로 인해 폐색이 짙어졌다 생각한 후성 등은 진궁 고순을 붙잡아 조조에게 바치며 항복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비송은 함락되어 여포는 조조에게 사로잡힌 뒤 죽임을 당했고 진궁 고순도 함께 죽었는데 진궁이야 조조와 인연이 있었기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고순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끝까지 여포에게 충성하며 최후를 맞이했기에 고순의 충성심이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부족으로 고순이 어떻게 여포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부대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포에게 충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고순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여포에게 충성을 바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물론 앞서 언급된 고순의 사람됨에 관한 기록을 참고했을 때 고순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신이 한번 정한 주부는 절대로 바꾸지 않고 무조건 충성하는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조수는 조인의 동생으로 처음에 의랑 참사공 군사에 임명되어 호표기를 지휘했다고 하며 건한 10년 조조가 원담을 공격할 때 참전했다 합니다. 당시 조조는 원담이 있는 남피를 보유하였는데 원담이 직접 군을 지휘하며 조조의 군대에 맞서자 조조군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이에 조조는 포위를 느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조수는 이러한 지침에 반대하며 조조에게 지금 천리길을 싸우러 와서 전진하여 이기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필시 위험을 이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멀리서 왔기에 오래 버티기도 힘드니 빨리 전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이겨서 교만해졌고 우리 군은 패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두려움으로 교만함을 대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합니다. 이에 조조는 그 말이 옳다고 여기며 곧바로 원담을 공격했고 이때 조순이 선봉에 서서 원담의 군대를 공격하였기에 조순 휘하의 기병이 원담의 목을 베었다 합니다. 조순은 조조가 오한정벌에 나설 때도 참전하여 장려와 함께 오한적 우두머리 답돈을 죽이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주정벌의 정군에 문빈과 함께 퇴각하는 유비의 군대를 추격하였고 장판에서 유비의 두 딸과 치중을 노획하고 흩어진 병졸들을 사로잡았으며 계속 진격하여 강릉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순은 건한 15년에 눈을 감았고 위서에 따르면 조순이 지휘한 호표기의 구성원들은 모두 천하에서 가장 용맹하고 정의했다고 하며 혹 숫자가 부족하면 백인장 중에서 보충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조조는 호표기의 지휘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순을 호표기의 대장으로 임명하고 나서는 그러한 걱정을 덜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순이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담당 관원이 조순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아뢰었으나 조조는 탄식하며 조순의 견줄자를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후임자를 뽑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호표기의 지휘관은 계속해서 나왔기에 위서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나 그만큼 조순이 호표기의 지휘관으로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에 나온 일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태평오람의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내 진도가 지휘하는 군사는 선제의 군사들 중에서도 백이로서 총나라의 정의의 부대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처럼 진도는 총나라의 정의의 부대를 지휘한 장수로 언급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사실상 그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정사에서도 제갈량이 혹은 진도를 영안에 주둔시켜 이염에 통솔하에 두었다는 기록을 끝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계한보신찬에서 조웅과 함께 언급되는데 진도는 예주 연안군 출신으로 예주에서부터 유비를 수행했다고 하니 유비를 초창기부터 섬기며 함께 고난을 견뎌낸 멤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조웅과 함께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칭송되었다고 하며 훗날 영안도도 정서장군의 관직까지 올랐다 하는데 아쉽게도 진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또한 총나라에는 진도와 같은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그의 이름은 구부로
촉소 왕평전에 따르면 구부는 익주파군 한창년 출신으로 충성스럽고 용맹하며 노그럽고 덕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명성과 자기가 왕평에 버금갔다고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진도와 같이 기록이 거의 없어서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호순, 조순, 진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